퇴직 후 개인 택시? 월 200 벌 줄 알았는데 현실은 처참했다. 누구나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퇴직금을 받고 나면 뭘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크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개인 택시가 꽤 괜찮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월 200 정도 벌 수 있다는 소문도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니 마음이 끌리죠. 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게 절대 쉽지 않아요. 운전이라는 육체 노동도 만만치 않고 차량 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그리고 택시 면허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큰돈까지 부담해야 하죠. 무엇보다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해도 월 200번은 적자를 내는 경우도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선택했다가 겪은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현실 인식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1. 김 씨 이야기. 퇴직금 다 날리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삶. 김 씨는 60세에 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샀고 첫 달엔 이게 진짜 노후 대책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작부터였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 면허 구입비에 차량 대출금, 보험료까지 합치면 2천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퇴직금 중 대부분이 사라졌죠. 유지 비용과 적자 매달 기름값, 차량 정비 비용이 적지 않았고 코로나 시기에는 손님도 확 줄었어요. 건강 문제.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서 운전하니 허리 통증, 눈도 피로해져서 건강이 악화됐죠. 결국 김 씨는 월 200 버는 건 꿈이었다면서 정말 힘들어서 다시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털어놨습니다. 퇴직금은 어느새 바닥나고 차는 꾸역꾸역 유지하는 중이지만 생활비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네요. 2. 박 씨 이야기. 가족들 눈치 보이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만 쌓여요. 박 씨는 은행에서 은퇴한 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자영업자니까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은 달랐습니다. 일자리 경쟁. 주변에 택시 기사가 너무 많아 하루에 손님 잡는 게 쉽지 않았어요. 수입 불안정. 좋은 날도 있지만 한 달 내내 손님 없으면 수입이 제로가 될 수도 있었죠. 가족 갈등. 아내와 자식들은 왜 그 돈 못 버는 일을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스트레스가 점점 쌓였습니다. 박 씨는 택시는 자유롭다는 건 그림의 떡이라면서 가족들도 내가 버는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게 더 큰 부담이라고 했어요. 결국 박 씨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하네요. 3. 이 씨 이야기. 그래도 포기 못하는 이유는 내 공간, 내 삶. 이 씨는 공무원 생활 35년을 마치고 개인 택시를 시작했어요.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은퇴 후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율성 확보.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몸 상태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과 소통. 다양한 손님을 만나며 사회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돈보다는 의미. 월 200 버는 건 힘들지만 내 공간에서 내 힘으로 벌어가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개인 택시가 인생 이막의 전부는 아니지만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라고 했어요.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본인만의 노후 생활 방식을 찾은 사례입니다. 은퇴 후 개인 택시. 현실적인 조언과 대안. 이 3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 개인 택시가 마냥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충분한 초기 자본과 유지비용 계산. 면허 구입부터 차량 유지, 보험료, 연료비까지 꼼꼼히 따져야 해요. 퇴직금 전부를 쏟아붓는 건 위험합니다. 건강 상태 점검과 체력 관리. 장시간 운전은 건강에 부담이에요.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죠. 심리적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고려. 불안정한 수입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 있어요.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며 공감대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다양한 은퇴 준비 전략 병행하기. 개인 택시뿐 아니라 재취업, 창업, 취미를 통한 소득 창출 등 복수의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앞서 은퇴 후 개인 택시 현실을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퇴직 후
경제적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신체 정신 건강 문제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게 좋겠어. 왜냐면 개인 택시 사례에서 수입 불안정과 건강 악화 문제가 두드러졌잖아. 이 주제를 다루면 독자들이 현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은퇴 후 준비의 중요성도 강조할 수 있어. 그럼 아래처럼 이어볼게. 퇴직 후 경제적 불안정이 신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은퇴 후 수입원이 불안정해지면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체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은퇴자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만성질환 악화, 우울증, 불안장애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적 스트레스와 만성질환 악화.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생활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집니다. 이 경제적 스트레스가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이어지면 코르티솔 등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악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심장학회 어메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은 경제적 불안정이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국에서도 노인 빈곤층의 고혈압과 당뇨 관리율이 낮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돈 문제는 곧 건강 문제라는 뜻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정신 건강 문제로 직결되기 쉽습니다.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이 줄고 수입까지 불안정하면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 불안 증세가 높아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마저 부담스러워지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심리적 위험이 커집니다. 국제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이고 자살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즉, 경제적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은퇴자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건강관리의 선순환. 반대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확보되면 건강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신체 정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병원 방문, 건강식 구매, 적절한 운동 참여가 가능해지니까요. 국내 노인복지 정책도 이런 점을 감안해 은퇴 후 경제 지원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즉,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는 것뿐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종합적인 플랜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이유로 개인 택시처럼 일하는 은퇴를 선택하더라도 단순히 수입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건강과 심리 상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복수의 수입원 마련하기, 건강관리 계획 세우기, 가족과 꾸준한 소통으로 심리적 지지 확보하기 등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